자, 우리 이양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원 학습평가 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개념 배울 때보다 응용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인지가 되면 원순열이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든 중복순열이든 중복조합이든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마 좋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러분 진도를 나갈 때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건데요. 이항정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 플러스 x의 n승에 대한 이항 정리를 여러분이 풀어보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1의 n-r승 x의 미안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좀 공간이 있죠. ncr의 1의 n-r승 x의 r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죠? 그 다음에 x를 제외한 이 부분은 이항계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1의 거듭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맞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0부터 n까지 ncr x의 r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인 좌변은 2의 n승이 되고 오른쪽은 x가 1이 되니까 이 부분도 없어지겠죠. 그럼 차례대로 0부터 다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nc0, nc1, nc2 해서 ncn까지 갑니다. 전부 다 nc0부터 ncn까지 합이죠. 그게 2의 n승이 된다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이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 되고요. 0은 여기서부터 이제 x가 마이너스 1승이 되다 보니까 이 r이 짝수일 때는 양수가 되고 r이 홀수일 때는 빼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퐁당퐁당 대지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n이 뭐일 때? n이 지금 짝수일 때라는 거죠. 짝수일 때.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끝수가 짝수니까 ncn 하면 마이너스 1의 n승, n이 짝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n이 홀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ncn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식이 나열이 되면, 그쵸? 이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옮기면, 이항시키면 한쪽에는 짝수만 남고 다른 쪽에는 홀수만 남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홀수 번째 이항계수와 짝수 번째 이항계수의 합은 같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추가해서 이 첫 번째 식에서 홀수항과 짝수항이 똑같이 나열이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홀수항과 짝수항이 또 값이 똑같다라고 했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항과 짝수항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합을 x라고 한다면 이 위의 식이 2x, 즉 홀수항과 짝수항의 합이 2의 n승이 된단 말이니까 이 x 값은 2를 나누는 게 되죠. 자, 2의 n승 나누기 2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빼기가 되니까 이렇게 기술할 수 있죠. 2분의 2의 n승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맞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책에서 증명하라고 했던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의 합은 2의 n-1승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게 2의
n-1승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이고 사실은 여러분 이전에 했던 강의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n이 홀수냐 짝수냐를 제가 구별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에 n승이라는 걸 붙여서 증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짝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10번 봅시다. 자, 10번을 사실 책에는 좀 어렵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허무하게 풀립니다. 이 3개짜리인데 엄청 허무합니다. 그래서 3개짜리 답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단서를 붙여서 다른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풀 텐데요. 무슨 3개짜리인데 어려운데 또 하냐 하는데 진짜 쉽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시다. 허무합니다. 혹시나 책에 있는 풀이를 보고 풀었던 친구들은 겁나 허무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합집합, 전체 집합이 있는데, 지금 항상 A가 B에 포함되도록 하랬으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돼요? B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4 해서 10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1부터 10까지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 둘, 세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뭐 1부터 10까지 여기 다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 다 들어가도 되고 여기 다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뭐 막 바뀌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배열을 하고 보면 A 집합은 예를 들어서 뭐 1, 3,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1, 3, 2, 5, 7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맞죠? 즉, 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요 1번에 1, 3을 배치하고 2에 2, 5, 7을 배치하고 3에다가 4, 6, 8, 9, 10을 배치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결과로 보면 A 집합은 1, 3이 되는 거고 굳이 우리가 원소 날법을 표현하자면 B 집합은 1, 2, 3, 5,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A가 B를 포함하는 게 되고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가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맞죠? 얘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만 하면 되다. 여기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A 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다. B 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다. 뭐 공집합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부터 10까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을 방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들어갈 방을 고르라고 하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번도 고를 수 있는 방이 3가지, 2번도 3가지, 3번도 3가지. 1번이 들어갔다고 2번이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면서 하지만 1번부터 10번까지가 어느 방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3파이 10하고 같습니다. 그쵸? 1도 3개 고를 수 있고 2도 3개, 즉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10번 곱한다 이 말입니다. 끝! 끝난 겁니다. 끝. 답지에 보면 겁나 복잡한, 그쵸? A 집합에 고를 수 있는 경우, B 집합에 있는 경우를 고른 다음에 A는 부분 집합이니까 그걸 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해서 순차적으로 다시 다 더하는, 그래서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그 복잡한 풀이가 있어서 여러분도 보다 보면 이 뭐지 싶은데 그냥 이게 끝입니다. 답은 똑같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8번 문제 풀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중복 조합인데 W가 포함이 되냐 안 되느냐 해서 포함이 되는 중복 조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를 구한 다음에 포함이 안 되는 걸 뺐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10번 문제에서 단서가 달린다면, 단서가 요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쵸? A가 공집합이 아니고 AB는 같지 않다라는 이런 단서가 달린다고 봅시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지금 제가 구했던 이 문제는 몰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몰빵. 3의 10승이 되면 A에 1부터 10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A에 1부터 10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은 이 공간에도 원소가 하나도 없고 이 공간에도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B 집합이 같은 집합이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안 된다라고 했죠.
이해가 됩니까? A가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적어도 이 공간에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하면 이 공간에도 적어도 한 개, 이 공간에도 적어도 한 개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전에 구했던 전체에다가 빼면 되겠죠. 맞죠? A, B가 같아지는 거와 A가 공집합이 되는 걸 빼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즉, 자, A, B가 같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A, B가 같아지는 경우는 이 2번의 원소가 하나 또 없는 거죠. 즉, 이 공간과 이 공간에만 원소가 있는 겁니다. 이 공간과 이 공간에만. 즉, 그러면 쉽죠? 1부터 10까지를 두 개의 공간에서만 고르면 되니까 2파이 10에서 2의 10승이 됩니다. 됐죠? 근데 A가 공집합이 아니려면 여기 원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무조건 원소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요 2의 10승은 어때요? 2의 10승은 몰빵을 해서 A 하나도 없는 게 포함이 되거든요. 하나도 없는 게.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분말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즉, 요 놈에는 그렇군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의 10승에는 여기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여기 다 들어있는 거 포함해서 여기도 하나도 없는 거 다 들어갑니다. 3의 10승은. 그러면 2의 10승은 요 공간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포함해서 A가 공집합인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A, B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그러면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구해도 A에만 원소가 없으면 되니까 2, 3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똑같이 2의 10승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답은 여기다가 이 두 개를 빼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둘 다 포함되는 애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만약에 A가 B가 같아지는 경우에 이 1번과 3번 공간에 모두 다 가는 경우인데, 그죠? 3번에 모두 다 가는 경우가 여기 포함이 되죠. 마찬가지 A가 공집합이다의 경우에는 A 1번을 제외하고 2번, 3번에 모두 다 포함되는 건데 3번에 또 모두 다 가는 경우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뺐을 때 중복으로 빼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더 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 몰빵이 되는 경우를 2번 뺐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하면 이걸 다 만족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제 우리 숫자를 구할 수는 없죠. 맞죠? 2의 10승은 1024고 할 수 있는데 3의 10승은 3의 5승이 243이고 6승이 729인데 7승까지는 여러분 뭐 바로 또 3 곱하면 되니까 그것도 3 곱하고 3 곱해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 뭐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기 어렵죠. 그래서 좀 이걸 계산하기 편한 문제로 하려면 이 전체 집합의 원소를 줄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답이 3의 5승 빼기 2의 5승, 2의 5승 더하기 1, 1수 되겠다. 맞죠?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3의 5승이 됐을 거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이런 풀이, 즉 그 중복 순열을 이용한 여사건에 대한 풀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봅시다. 이제 11번. 우리 11번을 잠깐 봅시다. 11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육각 뿔인데 밑면은 색칠을 일단 안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 7가지 색깔 중에서 6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이건 사실 이거랑 같죠. 7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원순열이다. 맞죠? 색칠을 하니까, 돌려서 색칠을 하니까 6가지 색깔을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맞죠? 5팩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곱하면 됩니다. 그쵸? 120이고 7이니까 계산은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12번 보세요. 12번.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몇 번째 수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몇 자릿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자릿수부터 전부 다 세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만이라는 숫자는 다섯 자리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거든요. 만이니까 맞죠? 그 다음이 만 1이죠. 만 2.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자릿수를 우리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구하는 것은 0부터 5까지의 수로 만들 수 있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숫자까지 다 구하면 그 다음 번째에 아마 이 만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0은 첫 번째 자리에는 올 수 없으니까 한 자릿수의 개수는 1, 2, 3, 4, 5 해서 5가지입니다. 그죠? 두 자릿수는 첫 번째는 0이 올 수 없고요. 그쵸? 두 번째는 0부터 5까지 다 올 수 있죠. 30가지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자릿수는요. 하나, 둘, 셋. 이 세 자릿수는 첫 번째 수만 5가 0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6이 되죠. 뭐 6 파이 2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6 곱하기 6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6, 5, 30 곱하기 6이니까 또 1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네 자릿수는요?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는 똑같죠?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입니다. 여기다 6 곱한 거죠. 맞죠? 6, 8, 48, 6, 1은 그러면 1080이 됩니다. 계산이 안 나오네? 그죠? 그러면 네 자릿수까지 모든 숫자가 가지수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 더하면 1260, 1290, 1290 다섯 번째 수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자리 숫자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 다섯 자리 수의 가장 작은 수가 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만들다 보면 1296번째에 이 만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만 앞에 만이라는 수는 어떤 수인가? 근데 혹시나 이게 2만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2만이었으면 그러면 만 1, 만 2 이런 거 다 셌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딱 만이기 때문에 다섯 자리 수의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네 자리 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그 다음 번째에 만이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네. 자,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서로 다른 가방이 있다. 가방이 있대요. 가방. 잠깐만요. 저 책가방을 그리려는데 그냥 네모로 그릴게요. 가방 4개가 있다. 가방 4개가 서로 다른 가방. 여기는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거는 손잡이가 없고 일수 가방처럼 생겼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아예 없는 이렇게 4가지 가방이 있다. 4가지 가방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리본하고 인형을 단대요. 리본하고 인형. 자, 리본하고 인형을 달 텐데 4개씩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데 붙이는 순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리본을 먼저 달고 인형을 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리본 다 달고 인형 다 달면 되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리본 달다가 인형 달고 리본을 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리본 하고 인형 하면 제일 편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기분 안 좋게 리본만 달면 인형을 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데. 그죠? 골치 아프죠, 맞죠? 이 A 가방, B 가방, C 가방, D 가방이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이 서로 다른 리본과 인형이 있을 때 어쨌든 A 가방에 다는 놈과 B 가방에 다는 놈과 C 가방에 다는 놈과 D 가방에 다는 놈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본을 먼저 인형보다 먼저 달아라. 이거 뭐지? 리본이 항상 인형보다 먼저? 그러면 A 가방에 다는 리본과 인형은 항상 순서가 정해진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리본 달다가 인형을 달 수는 있지만 인형을 달고 리본을 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A 가방에 다는 리본, 이 리본을 1, 2, 3, 4라고 인형을 뭐 A, B, C, D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 1 달고 A 달 수도 있고, 여기 1 달고 A 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있죠? 근데 어쨌든, 숫자를 먼저 쓰고, 영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1, 2 하고 A, B 올 수 있고 1A 바로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딱 유일한 이야기가 있죠. 순서를 고정시키면 고정된 두 놈을 똑같은 문자로 바꿔 써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2, 3, 4 A, B, C, D가 있는데 항상 이거 두 개는 이 순서로 요거 두 개도 이 순서로 요것도 이 순서로, 요것도 이 순서로. 서로는 순서가 관계없는데 이 두 개는 무조건 순서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겠죠? 순서가 결정된 두 개를 똑같은 문자로 바꾸라 했잖아요. 1하고 A를 XX로 바꾸고요. 2하고 B를 YY로 바꾸고요. YY. 3C를 ZZ. 4D를 뭐 WW라고 바꿨다고 봅시다. 이렇게 배열하는 것과 얘네들을 배열하는 이 조건에 의해 배열하는 게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쵸? 순서가 정해진 놈이 있으면 그 두 개만 똑같은 문자로 바꿔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타내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팩,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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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게 두 개씩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8, 7, 6, 5, 4, 3, 2, 1 2일 2일이니까 2가 4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8 날라가고 2 날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60, 6, 7, 42, 42 곱하기 60이니까 계산하면 2520이 됩니다. 이 경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Y, Z, X, W, W, Y, Z라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쓸 거다?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X는 1로 쓰고 두 번째 나오는 X는 A라 쓸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Y는 2라고 쓰고 두 번째 나오는 Y는 B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Z는 3이라고 쓰고 두 번째 나오는 Z는 C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W는 4라고 쓰고 두 번째 나오는 W는 D라고 쓸 거다. 이 순서대로 인형과 리본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면서 머리 쓰면서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3문제 남았는데요. 자, 14번. 14번 이거는 정말 간단한 중복 조합 문제죠. 맞죠? 똑같은 펜 12개. 똑같은 펜 12개. 4명의 학생. 그럼 4명의 학생을 A, B, C, D라고 하면 펜 다 같이 12개를 나눠 가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1번 문제를 보니까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거죠. 펜이 갈 수 있는 사람 4명, 내가 나눠주는 펜은 12개. 그래서 4 플러스 12 빼기 C 12니까 15C 12라서 15C 3이 됩니다. 15C 3 계산하면 15, 14, 13 나누기 3, 2, 1이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맞죠? 91 곱하기 5니까 455가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여러분 계산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적어도 2개씩 펜을 나눠준다. 얘기했죠. 2개씩 나눠줬다. 2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몇 개가 없다? 4명한테 줬으니까 8개가 사라졌네. 그래서 2개씩 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주고 남아있는 것만 몰빵을 하든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간단하게 썼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다? 요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CD도 똑같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두 개씩 줬다. 그러면 준 것만큼 빼고 또 다른 문자 A한테 주는 거긴 한데 이미 주고 나서 남은 애들을 몇 개씩 줄 거냐의 개수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끝났죠. 4명한테 줘야 되는데 남은 게 4개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돼서 74하고 똑같죠. 그쵸? 이거는 계산하면 35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풀었던 문제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죠. 이게 중복조합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뭐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뭐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중복조합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일한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적어도 1개 이상,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근데 각각의 조건을 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주면. 그럼 각각의 조건에서 최소한이 되는 조건을 그냥 주라 이 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y는 이렇게 최소한을 더한 개수만큼. 그러면 x-와 y-와 z-는 0이 될 수 있잖아요. 0이 돼도 2가 되니까 1이 되면 3이 되고 그렇죠? 네.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 그냥 x한테 2개 줘버리고 y한테 일단 3개 줘버리고 z는 4개 주고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총 9개를 주고 나서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애들을 요 식에 대입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식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9개가 이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서술형 평가를 적을 때는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해요. 위치가 좀 잘 보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2개 주고 3개 주고 4개 주고 남는 거에 대해서만 중복조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습니다. 3H6 3 더하기 6 빼기 1C 6이니까 8C6 즉 8C2죠. 그쵸? 8C는 8, 7, 2, 1이니까 28가지 경우가 되겠다. 그럼 끝입니다. 끝. 네, 끝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거창하게 풀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딱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20이면 n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1하고 x하고 있으니까 전개식을 했을 때 1, x제곱 다 나옵니다. x 5승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은 x가 제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1, x제곱, x 4제곱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1, x제곱, x 4제곱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라는 게 나오려면 지금 이 두 개의 곱이잖아요. 맞죠? 곱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상수항과 앞에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x제곱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에서 x제곱항과 두 번째 상수항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더했을 때가 20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x항 곱하기 x항 해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 x항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를.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전체 앞에 개수가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어떻게? 몰빵이죠. 몰빵. 앞에 게 몰빵입니다.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5C0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항 개수만 봤을 때 순서대로 하면 앞에서 이미 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하는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나요?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에 이 5승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앞에서도 했지만 5까지고요. NCR에 1의 M, 이게 5겠죠. 5-R승 곱하기 X의 R승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항이. 근데 이거는 1이니까 1이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요렇게 봤을 때 상수항은 R이 0일 때잖아요. 맞죠? R이 0일 때.
즉 그때 개수는 OC 0. 이해가 됩니까? X제곱항은 R이 2일 때니까 예, 이게 OC2가 됩니다. 숫자가. 됐나요? 예. 같은 맥락에서 자, 요 항은 어떻게 되겠다? 요거는 모르니까 n이겠죠, 맞죠? nc n의 제곱이란 말은 이 항이 한 번 사용됐다, 맞죠? nc 1입니다. 그다음 상수항은 한 번도 사용 안 됐으니까 nc 0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OC0 1, NC1 N, OC2 10, NC0 1. 간단하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합이다, 맞죠? N 플러스 10이 20이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은 1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개수가 뭐가 되는지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거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아니라 여기 2가 붙는다든지, 그죠? 마이너스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이 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수가 된다면 이렇게 단순한 이항 개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로 숫자에 거듭 제곱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또 좀 더 정밀하게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거의 일반항을 다 해가지고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복잡한 문제의 풀이는 답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고 길었던 이 경우의 수 부분, 중복조합, 순열, 여러 가지 순열 해당하는 중복조합과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이항정리 뭐 이렇게 막 풀어서 단원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이 확률이라는 놈을 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 두 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이 확률이라는 거는 그 경우의 수 구하는 연습했던 거를 분수 형태로 나타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하면 분수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할 건데요. 자, 그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률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